여러분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이라는 부담되는 주제를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 저를 직접 보지 못하셔서 아쉽겠지만 그래도 제가 사실 굉장히 부담 없이 편하게 생겼어요. 저 농사 잘 짓게 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편하게 생긴 사람이니까 저랑 즐겁게 놀다 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얼마나 편하게 생겼냐면 지난번에 어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수업을 갔는데 저 뒤에 앉았던 여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누구 닮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 누구 닮았다길래 뭐 잘생긴 연예인, 요즘 핫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방탄이라든지 뭐 잘생긴 연예인, 역시 여기 혹시 아미 계시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잘생긴 연예인 닮았다고 얘기를 할까봐 굉장히 설레었는데, 근데 제가 설레는 마음을 너무 드러내면 없어 보이잖아요, 강의하러 와서. 그래서 제가 설레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누구 닮았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희 고모부 닮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걔네 고모부 닮았는데 저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전에 들으면 그래도 피식 웃음도 나는데 그 당시 반 분위기가 가뿐싸가 됐어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그 친구 고모부 닮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가뿐싸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니까 그 친구한테 제가 짧은 순간에 재치 있는 멘트를 하나 던졌어요. 굉장히 재치 있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고모부님이 진짜 미남이신가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업 끝날 때까지 저랑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여학생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고모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수업하기 굉장히 좋은 게, 제가 사실 요즘 굉장히 스웩이 넘쳐요. 스웩 알아요? 스웩? 스웩? Let's get it. 전 좀 맞아야 해요. 스웩 아세요? 스웩이 굉장히 넘치는 게, 제가 고등 래퍼 시리즈도 한 해도 안 빼고 다 보고, 그리고 쇼미더머니도 한 해도 안 빼고 다 보고요. 그러면서 스웩이 굉장히 넘치게 됐어요. 스웩 넘치면 수업할 때 좋죠. 라임도 굉장히 잘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도 넘치고 벌스도 이렇게 팍팍 꽂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제가 요즘 라임 수준이 요즘 거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수준이니까 저랑 재밌게 놀다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개그 별로 안 좋아해요? 오렌지 먹어본지 오렌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요즘 힙질인데 좀 뭐 안 좋으면 어떡할까요? 아재가 아재 개그 한다는데, 그쵸? 뭐 제가 여러분 나이도 아니고 아재인데 아재 개그 해도 되잖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 나이 때도 아재 개그를 했어요. 별로 친구는 없었죠. 자, 이제 제 소개를 좀 하면은, 사진이 실물보다는 좀 못 나왔어요. 실물이 훨씬 나은데 법학과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라고 뭐 그런 회사, 양재동에 본사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지금은 제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법을 전공하고 법무부랑 인연을 맺고서 이렇게 귀엽고 상큼하고 발랄하고 깜찍한 이런 어린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법 관련된 강의로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늘 뭐 즐거운 시간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한국경제신문에서 칼럼도 쓰는 칼럼니스트였고요. 그리고 케이블 TV에도 뭐 서현지 아나운서랑 같이 토크도 한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 이름 강원을 검색하면은 뭐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와야 돼요.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근데 강원도 관련된 기사만 하루에 수십 건씩 쏟아져 버리니까 제가 강원도라는 지역을 이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눈물을 머금고 이제 그런 헛된 망상은 접어두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관심을 먹고 자라는 관심종자니까 관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수업 시간에는 저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좀 관심종자입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자, 오늘 뭐 재미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해요. 사실 학교폭력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뭐 학교폭력 관련된 법률 같은 거 소개하고 그래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폭력 관련된 법률을 안다고 우리가 학교폭력을 안 저지르고 모른다고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거 다 알죠.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예전에 그 유병재 씨가, 그분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유병재 씨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어떤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이 안 좋다는 얘기 해봐야 아무 의미 없고, 그걸 정말 예방하려면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른 가해자가 그 행동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망가지는가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프로 농구 선수 중에 강동희 씨라고 계세요. 정말 농구계의 전설이었거든요. 제 또래의 친구들한테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감독을 하던 시절에 승부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오셨는데 그분이 근데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고 승부 조작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저도 초점 맞춰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학교폭력 가해자한테도 어마어마한 어떤 페널티가 인생에서 주어진다 라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반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 학교에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각자 가정에서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보물 같은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반에 몇 번, 우리 학교에 몇 학년 몇 번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뭐 오늘 시간이 길진 않으니까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고등 래퍼 봤죠? 고등 래퍼 보신 분 있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다음 시즌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각오를 굳히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고등 래퍼 4가 안 하더라고요. 이제 안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고등 래퍼 2 우승자가 누구예요? 김하온이라는 친구죠. 비록 방송실에 있어서 여러분의 대답을 듣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다는 어떤 마음의 울림을 좀 받고 있어요. 어쨌든 김하온이라는 친구가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김하온이라는 친구는 그 이후로 굉장히 승승장구했어요. 뭐 CF도 나오고 랩하고 관련 없는 방송 프로그램 나오고 이미 그 친구는 래퍼가 아니라 방송인이죠. 그리고 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중고등학생들이라면 김하온이라는 친구를 모두 알아요. 그 친구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선량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고등래퍼 1 우승자가 누구였죠? 양홍원, 연비라는 친구죠. 이 친구는 어때요? 사실 양홍원이라는 친구 저는 고등래퍼 1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와, 야, 얘 우승이다. 벌스나 이런 게 아주 남다른 거예요. 특별한 친구였어. 외모도 충분히 스타성이 있는 친구죠.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김하온이라는 친구처럼 잘 나가지 못해요. 왜? 이 친구가 고등래퍼 시즌 1 최종 7인쯤에 남았을 때 학교폭력 논란에 시달렸죠. 어떻게? 의견이 두 개로 나뉘었어요. 한쪽 입장은 아니 어차피 랩으로 하는 랩 오디션인데 랩만 잘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다른 한쪽 입장은 야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되겠느냐. 학교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미지가 가벼워지는 거 아니냐. 정말 심각한 일인데 이런 양쪽 의견이 나뉘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의 랩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양쪽 다 각자 주장이 논거가 분명해요. 근데 어느 쪽이 맞다는 판단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 친구가 가져가야 될 부담이고 몫인 거예요. 그 학교폭력 논란을. 결국 그 친구는 쇼미더머니나 그런 랩 관련 프로는 나오지만 CF에 나오나요? 김하온이라는 친구처럼? 또는 김하온이라는 친구처럼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도 나오나요? 어디 행사에 나갈 때 일단 뭐 대학교라든지 그런 데서 부를 것 같아요? 절대 안 불러요. 할 수가 없죠. 무슨 언더그라운드나 홍대에서 공연하고 그런 건 하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데서 부를 수가 없죠. 이미지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송국 PD면 어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랩 관련 프로그램도 아닌데 학폭 가해자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면은 우리 회사 CF에 내가 돈 주고 학폭 가해자를 써가지고 우리 회사 이미지를 망가뜨리겠어요? 그런 거죠. 그나마 그 친구는 힙합 관련된 프로그램이니까 힙합은 약간 우리가 솔직히 삐딱선을 인정해 준 게 있잖아요. 쇼미더머니 나온 친구들 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 뉴스에 나와 있기도 하고 힙합이니까 약간 그래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아이돌이 학교폭력 가해자였어 봐요. 개그맨이, 배우가 가능한가요? TV에 나올 때마다 그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잔나비라는 그룹 알죠? 저 잔나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잔나비가 노래도 굉장히 특이하고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겠지만 뭐 음악 잘하는 사람 많겠지만 각자 색깔이 있는 정말 이 친구들 뜨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떴는데 근데 잔나비 멤버 중에 한 명 학폭 가해자로
탈퇴했죠. 잔나비가 진짜로 나비가 날개를 확 펼칠 수 있는 시기에 학폭 가해 논란 때문에 탈퇴를 했어요. 그쵸? 우리 사회가 학폭은 용서를 못 해줘요. 지금 한국 사회가 아무리 철없을 때 저지른 잘못이어도 절대 용서를 못 해주는 게 학폭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요. 만약에 어떤 연예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철이 없어서 도둑질을 굉장히 많이 했다. 정말 반성한다. 아, 정말 그때 나한테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라고 눈물 뚝뚝 흘리면 용서 안 해줄 것 같아. 다 용서해주죠. 근데 학폭가해자가 그렇게 나오면 용서 안 해줘요. 그냥 한국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남 괴롭히고 내 인생 망가뜨릴 필요 있어요? 사실은 학폭이라든지 말썽을 피우는 애들 보면은, 학생들 보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비범하고 특별한 애들이야. 분명히 그 친구들의 에너지 방향만 잘 잡으면은 인생이 특별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뭐 잘 나가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왜냐면 에너지가 넘치고 개성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갈수록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근데 내가 그렇게 잘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시발점에 딱 도달했을 때 내 인생을 내가 과거에 저지른, 내가 과거에 쌓은 똥 때문에 유명해지지 않는만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끔 만들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죠.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태국에서 있던 일인데 60대 후반 되는 분들이 중학교 동창회를 했어요. 정말 50년 만에 한 거죠. 67세, 68세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해군 장교로 태워가신 분이야. 근데 그 시대에, 그리고 아시아권, 특히 동남아권은 군대라는 조직이 아무래도 서양 쪽보다 더 폐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나라니까. 아무래도 동남아 쪽은 이미 발전한 나라들보다는 군대라는 조직이 더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7세에 퇴역하신, 군대에서 퇴역하신 그분은 군대에서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고 강한 분이겠어요, 멘탈이. 그런데도, 그랬던 분도 성인이 되고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뭐 때리고 이랬던 것들은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잊을 수 있는데, 50년 만에 만난 동창, 그 동창회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가 있는 거야. 정말 화가 났죠. 보고 울컥하신 거예요. 어릴 때 나를 괴롭혔던 사람 못 잊겠다 이거야. 나는 그때 너무 트라우마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어요. 야, 너 나 괴롭힌 거 기억하냐? 나 그때 너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싶었고 정말 자살할 생각도 많이 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정말 어떻게 끝장날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괴롭혔던 그 분도 67세. 옛날 이 기억 나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도 뭐 어릴 때 철없을 때 저지른 일이지, 그분도 지금 재단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서 성실하게 사는 분이에요. 손주까지 다 이제 키우고 그런 분이야. 근데 이 말을 듣고 황당한 거야. 황당해서 기억도 안 나고, 야, 근데 내가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널 괴롭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네가 나 괴롭혀서 난 정말 자살하고 싶었는데 네가 왜 기억 못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야, 내가 진짜 기억 안 나는데 정말로 내가 그런 거였으면 정말 미안하다. 근데 야, 50년 만에 애들끼리 만났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있냐. 내가 정말 미안하고 이 술 한잔 하면서 잊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잊자라는 말 한마디에 정말 뇌에 어떤 뭐 끈이 끊어진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태어간 장교분이라서 권총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권총을 가지고 머리를 쏴버렸어요. 충격적이죠. 사실은 저는 이거보다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이 기사 댓글들이 충격적이었어요. 기사 댓글들이 어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이버 기사였는데 댓글들이, 야, 잘 죽였다.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뭐 50년 전 뭐 그런 거 상관없다. 뭐 저기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아니 보통은 보복을 한다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거를 사이코라고 생각하지,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안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위기가 이래요. 지금 학폭에 대한 거는 용서를 안 해줘요. 아무리 철없을 때 저질러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족쇄를 가지고 주홍글씨를 새기고서 살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잘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창창한 기회가 있는 친구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이 왜 그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죠. 이거 미련한 짓이에요. 이거는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런 짓을 하면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게 되고 유명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순간 댓글들이, 온통 기사마다 댓글들이 제 일진이었는데, 학폭 가해자였는데, 제 인성 쓰레기인데 하고, 이제 누군가 욕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분노의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달려드는 거죠. 이제 와, 야, 제 하차에 제 막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TV에 같이 나오면은, 아, 저 엄마도 이제 저 엄마 아빠도 얼마나 참 자식을 저렇게 키웠어.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욕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 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학폭 가해 때문에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파트 10몇 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린 중학교 2학년의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라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됐는데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계약을 얼마 안 남기고 학교에 다시 나가는 게 무서워서 자살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지금 오늘 듣는 친구들도 2학년 친구들이죠. 2학년밖에 안 된 친구가 계약 3일 남기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무서웠겠죠. 무서워도 학교 나가는 게 더 무섭다는 거야. 뛰어내렸죠. 뛰어내렸는데 그 시신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시신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도 뭐 어땠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그 아이의 시신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은 안 보는 게 좋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님이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어. 여러분 같으면 안 볼 수 있겠어요? 내 배 아파서 내 뱃속에서 내 심장, 그 아이가 커가는 심장 소리를 같이 느끼면서 세상에 나와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밤에 뭐 깨면은, 밤에 자다가 깨면은 어떻게든 재우려고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우리 아기 잘하고 자장가 불러주는 그 아이가 학교에 보내놨더니 이렇게 끔찍한 꼴이 됐는데 이제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인데 안 볼 수 있겠어요? 그 아이의 시신을 보고 정말 울음도, 너무 슬프면 울음도 안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울음도 차마 뭐 소리내지 못하고 끄덕끄덕 하시다가 그냥 뭔가 졸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병명도 없는데 3년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엔 3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가정은 그때부터 시간이 멈췄어요. 그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버지도 뭐 아들도 죽고 와이프분도 돌아가시니까 그때부터 폐인이 된 거죠, 소위. 회사도 그만두고 이제 술만 드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아직 뭐 살아 계시긴 한데, 근데 또 2살 터울에 누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는 어떻겠어요? 본인 사춘기에 그 뭐 밀려드는 감성도 주체하지 못할 고1 여고생이, 동생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으면서 유서에 누나 편지를 썼어요. 가족들한테. 유서 뒷부분에 누나한테도 누나 미안해, 내가 그동안 누나 물건도 함부로 쓰고 누나 말도 안 듣고 너무 못된 동생이었던 것 같아, 누나 정말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적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감정이 어땠겠어요. 지금 이제 뭐 성인이 된 나이지만 아직도 주기적으로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고 해요. 그 가정을 끝내버렸어요. 근데 더 황당했던 건 뭔지 알아요? 그 3명이 가해 학생이었는데 그 3명이 자기들을 괴롭혔다는 사실도 몰라요. 아, 정말이야.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정말로. 그러니까 반은 변명이고 반은 진짜로 괴롭힌 줄도 모르는 것 같아. 그 친구 얘기를 듣자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뭐 집단으로 때린 적도 없다. 진짜로 때린 적 없어. 때린 거 그냥 뒤통수 팍팍 때리고 등짝 몇 번 때리고 지나가면서 그런 거밖에 없지, 뭐 집단으로 구타하고 막 때리고 밟고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도 없고, 그냥 이 친구들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좀 다른 애들이 재밌어 하니까 이 친구를 놀리면은 재밌어 하면서 같이 웃고 뭘 좀 시켜 먹고 좀 약간 뭐 자기 하인 부리듯이 부린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로 사람이 왜 죽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 누군가한테는 같은 또래, 같은 동갑자리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마치 무슨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마냥 그렇게 불임을 당하고 자존감을 상하게끔 이렇게 괴롭힘 나가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재밌어서 저 친구한테 재밌는 별명 불려갖고 놀렸는데 저 친구도 재밌다고 웃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친구가 재밌어서 웃었겠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니, 자기를 놀리면서 애들이 재밌다고 하는데 거기서 바로 기분 나쁜 표정 줘봐요. 얼마나 비참해. 나도 기분 나쁘지 않은 척 하는 거야. 내가 기분 나쁜 척 하면은 내가 너무 비참하다니까. 나도 사실은 재밌는 척 하면서 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잘못됐어. 내가 지금 괴롭힌다고 생각도 못 하는데 그 상대방은 지금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게 부모가 왜 둘이 키워야 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힘들게, 정말 사람의 아이는 너무 약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안을 때
목을 좀 잘못 지탱하면 정말 후천성으로 기형이 생길 수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막 그 뭐가 뇌 신경이 내려가는 신경이 좀 다쳐가지고 그 정도로 아이를 막 보물처럼 다뤄야지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키워서 재롱잔치에 나가서 아이가 막 이제 4살, 5살 됐을 때 막 엄마 아빠 앞에서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배운 거 막 예쁘다고 하는데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감동받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물 짓고 웃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식 전날에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간다고 자기도 설레가지고 학교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니까 설레서 캐릭터 가방 뒤에 메고 새 옷 입고서 전날 밤에 설레서 잠이 안 와서 엄마 아빠 앞에서 그거 딱 집안에서 그거 메고서 막 옷 입고서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에 보내줘.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는구나. 좀 약간 뭐 저기 설레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자라서 그런 감동과 함께 학교에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낸 학교에서 왜 누가 누구를 괴롭혀요? 누가 누구를 괴롭힐 권한이 있나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아무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분명히 아는 거고, 그리고 이게 범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서울대 입구역에 있는 남부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에서 강의를 해요. 근데 거기에 와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아니 그냥 뭐 잘못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견학 프로그램으로 와서 뭔가 법정 체험을 하기도 하고요. 거기 법정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못해서 처벌받으러 온 친구도 있죠. 징계 대신 온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어느 날 너무 똘망똘망한 눈빛을 가진 친구가, 너무 선량해 보인 친구가 맨 앞에 앉아서 대답도 잘하고 너무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말썽 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사람이. 근데 사람이 느껴지는 에너지나 분위기가 있잖아. 도대체 이 친구가 왜 말썽을 부렸지? 왜 여기 왔지? 물어봤는데 검찰에서 보냈대. 재판받고 있는 거거든. 아니 왜 이런 친구가 무슨 재판받을지까지 했지? 고2짜리 학생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왔냐 그랬더니 협박죄로 왔대요. 아니 무슨 협박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반에서 너무 자기를 짜증나게 하는 애가 있어서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집에 가는 길에 그 친구한테 가서 따라가서 가가지고 주먹을 쥐고, 너,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을 그냥 똑같이 따라할게요. 뭐 비속어지만, 너 자꾸 나한테 화나게 하면 너 대가리 깨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집에 가는 길에 따라갔잖아. 그 얘기를 들은 학생의 어머니가 마침 지나가다 본 거야.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걔 때린 적 있냐? 아니 자기 반에서 누구 때려본 적 없대.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대. 그러면 뭐 무기라도 들고 있었냐? 아니 그냥 쥔 거 그 주먹밖에 없었대. 근데 그 한마디에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협박죄로. 어머님이 신고해서. 협박죄라는 거는 가해자가 하는 그 해악의 고지, 그러니까 그 협박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게 진짜로 실현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공포감을 느끼면은 협박죄가 성립이 돼요. 그냥 그 욕을 들은, 그 협박을 들은 친구가, 나는 이 친구가 그렇게 협박을 해서 진짜로 내 머리를 언젠가 뭐 이게 붓으로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겁이 나서 잠도 안 자고 트라우마가 생겼다. 잠도 안 오고 막 식은땀 돌린다. 그렇게 하면 협박죄가 되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야. 전과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장난들이나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막말로 그냥 바로 신고하면 바로 다 처벌감이에요. 어떤 친구는 고1짜리 친구들이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하굣길에 장난치다가 잠깐 시비가 붙어가지고 저 뒤에 신호가 다 걸린 걸 보고, 신호가 걸려서 차가 안 오는 걸 보고 잠깐 차도로 밀었어요. 한 친구가 밀었어. 저 뒤에 차는 절대 안 와. 신호 걸리고 무슨 악마예요. 차 오는 거 보고 밀게. 잠깐 밀어서 1초 만에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밀렸던 친구가 화가 나서 살인미수로 고소했어요. 재판 중이에요. 재판 끝났겠다. 지금 결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살인미수로 고소해서 재판을 하는 중이었어요. 제가 작년 7월쯤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고의가 중요한데 그 살인미수 고소한 친구는 저 친구가 분명히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나를 어떤 화가 나서 죽일 생각이 밀었다라고 우기는 거죠. 그게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인생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폭행? 학교 폭력이니까 폭행에 대해 얘기하면 폭행. 뭐 두들겨 패야 폭행인 줄 알아요?
두들겨 팼는데 때렸는데 다치면은 상해죄고 심하게 다치면 중상해죄예요. 근데 상해죄라는 게 판례에서는 피멍이 크게 들어도 상해죄예요. 이가 부러지고 무슨 코피가 나고 그런 게 상해죄가 아니라 피멍만 크게 나도 뭐 몇 센치 뭐 기준이 있었는데 피멍만 크게 들어도 상해죄로 봐요. 그러니까 폭행이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폭력이라는 게 어떤 범위까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누가 책상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 빼가지고 애가 그게 기분 나빠서 다치지 않았는데 폭행죄예요. 다치지 않았어도 신고하면 돼요 그거. 누가 내 옆에서 놀라라고 소리를 세게 질러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 신고하면 돼요. 이것도 폭행죄야.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끔 막 팔을 잡고 막 필사적으로 잡고 내가 못 가게. 폭행죄예요 이거. 다 범죄라니까 하는 짓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죠? 오늘 한 얘기는 자 가해 학생도 정말 인생에 큰 페널티가 생긴다. 그리고 가족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옆에 친구들 한번 봐요. 한번 보세요. 옆에 앞뒤에 친구들 너무 사랑스럽고 발랄하고 깜찍하고 상큼하지 않아요? 막 깨물어주고 싶지 않아요? 물어뜯고 싶다고요? 어쨌든 물어뜯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은 어쨌든 두 번째는 그거였죠. 옆에 친구들이 수많은 반 애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가족, 그 한 가정의 보물들이라는 거. 태어날 때 그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하는 게 범죄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약속을 해요. 첫 번째 약속은 지금 혹시라도 내가 가해 활동을 하는 것 같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 인식하고 범죄가 될 수 있다. 내 인생에 정말 큰 페널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그거를 중지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피해 학생을 보거나 피해 학생 본인이면은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어른들한테 분명하게 상담을 하세요. 그걸 알리세요. 혼자 꽁꽁 앓고 있지 말고. 혼자 꽁꽁 앓고 있을 필요 없어요. 어른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일은 충분히 해결돼요. 뭐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다 열려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걸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